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제 유튜브가 부동산 유튜브로 시작했어요. 그러나 최근에 경제에 관한 많은 그 시사점들을 다루고 있어요. 자, 앞으로도 우리 경제에 관해서 많은 내용을 좀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자, 부동산은 이제 한 몇 년, 최소한 3년 이상은 하락 추세다. 물론 지역에 따라 양극화가 일어나겠지만 일단은 하락 추세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주로 이제 우리 경제를 좀 다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출산 고령화, 그죠? 저출산 고령화에 지금 외부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요. 그죠? 자,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에 왔어요. 그리고 변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 경제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다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주제를 많이 확장을 하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부동산은 한 주 2회 이상, 그죠? 주 2회 이상 뭐 이슈가 되는 거 나오면 내용을 다루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금융 재테크, 금융시장을 또 안 다룰 수 없죠. 금융 재테크, 주식, 뭐 이런 재테크 관한 소식들, 그리고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시사적인 문제들, 자,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좀 입체적으로 다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경제를, 이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제가 무엇에 취약하고 무엇 때문에 움직이고, 자, 그런 것들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결국은요, 이게 따지고 보면 환율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환율이더라고요. 그죠? 뭐 기재부에서도 가장 관심을 갖는 것도 환율이고, 그죠? 환율 관련하고 세종의 기재부실에, 기재부에 그 환율 관리팀이 따로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룸이 따로 있대요. 거기 아예 이 기자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밀 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하고 핫라인을 만들어서 이 환율 관리를 한다. 그런데 이 환율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가 연관이냐면 주가 시장과 연관이 되어 있죠. 그리고 금리, 그죠? 금리와 관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채권과 관련되어 있고, 외국인의 이 자금의 유입과 유출에 관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셔야 돼. 그러면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 환율이 올라가면 주가에 반영되는 거고, 만약에 환율이 올라가서 주가가 폭락을 해, 그러면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수 불황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가 계속해서 자꾸 다루다 보면 여러분들이 한국 경제의 구조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때 그 구조가 파악이 되면 여러분들이 무엇에 투자해야 될지도 어느 그 시기에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제가 한 3일 전에 제작했던 금값 폭등, 그죠? 그때 금값 폭등할 때, 그 내용이, 그때는 뭐 조회수가 뭐 그렇게 많이 안 나왔는데, 보통 이제 3일 지나면 조회수가 이제 죽거든요. 근데 조회수가 갑자기 뛰어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값 시세를 보니까 금값이 폭등했어. 그죠?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폭등하고 있어요. 금 시세가. 계속 신고가야. 자, 141. 지금 이제 금을 살려고 하면 53만 원을 줘야 돼요. 그죠? 53만 원. 제가 한 3년 전에 28만 원 주고 좀 많이 샀는데, 지금 53만 원이야. 자, 왜 금이 올라가겠어요, 여러분들? 자, 왜 이렇게 금이 올라가겠어요? 세상이 불안하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비트코인도, 이제, 뭐, 미국의 관세 전쟁 때문에, 폭락해. 그리고 미국의 주가도 폭락해.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안전자산이 이거밖에 없는 거야. 이 관세 전쟁이라는 게, 외국과의 마찰이잖아요. 그죠? 전국이 불안해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금값이 뭐 2%, 3%, 2%, 막 이렇게 폭등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조회수가 나오더라. 자,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구조를 파악해야 된다. 경제 구조를 파악해야 된다. 자, 그런 관점에서
제가 앞으로 경제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내용이 있으면 또 하고,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부동산에 관한 얘기예요. 부동산에 관한 얘기. 자, 부동산 중에서도 상가에 관한 얘기예요. 상가에 관한 얘기. 자, 상가에 관해서는 너무 일반인들도 잘 모르고요. 당연히 모르고, 이 부동산 주택 위주로 하시는 분들도 잘 몰라. 그죠? 잘 몰라요. 그리고 상가를 조금 한다는 사람도 잘 몰라. 그죠? 근데 저는 상가 밀집 지역에서 많은 상가를 좀 달아봤고, 그리고 조금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요. 뭐 제가 상가 분양하고 뭐 그런 일은 안 해요. 좀 상가를 관리하고 뭐 그런 일을 많이 도와주는 회사라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있어서 상가에 관한 제가 좀 많은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노하우를 좀 알려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일단은 상가를 사면은 여러분들이 왜 다 실패를 하냐면 상가 10개 중에요. 1개 정도만 어떻게 보면 제값을 받는다고 할까요? 그냥 임대가 잘 나가. 또는 2개 정도. 그러니까 나머지 8개는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야. 그죠? 안 되는 거야. 거기로 갈 수 있는 동선이 안 나와요. 그죠? 이 상가는요, 가장 중요한 게 동선이에요. 사람들이요,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맨날 다니던 길만 가. 가령요. 가령 뭐 볼까요? 좀 그림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자, 예를 들어서요. 자, 이런 사거리가 있어요. 이런 사거리가. 자, 사거리가 있는데, 자, 뭐 여기도 아파트촌, 뭐 여기도 아파트촌, 그죠? 여기도 아파트촌. 그러면 여기 사거리는 다 장사가 잘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자, 이 지역에서는요, 뭐 이거 제가 뭐 좀 표시를 했으면 좋겠는데, 자, 이거를 표시해 볼게요. 자, 이 거리에서는 이 주동선이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또는 여기서 이렇게, 그죠? 또는 여기서 한 요 정도, 그죠? 자, 요 정도, 아니면 뭐 여기서 요 정도, 요 정도가 주동선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그러면 빠진 데가 어디예요? 자, 여기죠. 여기 상가는 다 죽는 거예요. 그죠? 이쪽 상가는 다 죽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주동선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또 여기까지는 또 안 나와. 그리고 여기서부터 또 여기도 안 나와. 그리고 이쪽은 싹 다 죽었어. 이쪽도 싹 다 죽었어. 자, 그렇죠? 자, 이래서 주동선이 중요해. 사람들이 여기서만 놀더라, 이거. 여기서만 이렇게 놀더라. 라는 거. 이게 주동선이에요. 그럼 나머지 생각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새가 안 나가겠죠? 그죠? 이 안에서도 또 잘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상가를 사실 때 이런 상황이 예측이나 되겠어요? 그죠? 여기 아파트도 없고, 여기 아파트도 없고, 여기 상가도 없을 때 짓기 전에 계약을 하는데 이 주동선이 예측이 되겠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상가를 사서 개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주동선이 빠지는 데는 나머지 임차인들이 이 임차인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이 뭐에서 또 실패하냐면 주변 상가의 공급량과 수요를 예측이 안 돼요. 그리고 대부분이 수요보다 공급량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 상가를 최근 한 5년, 6, 7년 내에 다 팔아먹은 거예요. 그죠? 우리 은퇴 세대 또는 베이비붐 세대에게 건설사들이 다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베이비붐 세대가 지금 이걸 사서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상가는요, 3층 이상은 상가 임대 맞추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입지가 좋은 데라고 해도, 예를 들어, 자, 여기가 시청이거든요. 세종시청 여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여기 항아리 상권 있고, 시청 앞에 뭐 항아리 상권에 아파트도 있고, 뭐 공공기관이 뭐 다 있고, 좋아요. 그죠? 뭐 좋은 자리예요. 그러나 여기서도요,
이런 핵심 상권에서도 3층 이상은 임대가 안 나가는 경우가 허다해요. 허다해. 간신히 임대 맞추 뭐 에어컨 해주고 그다음에 그죠? 싸게 반값 주고 렌트 프리 주고 그렇게 해서 간신히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 입지가 좋아도 뭐 그건 나상동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거는 뭐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서울 어느 곳이나 공통된 사항이에요. 상가 임대 맞추기가 어렵다. 그죠? 왜? 공급 물량이 너무 많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공실이 되면 이제 관리비를 임대인이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요즘 관리비가요. 아주 아파트 이 상가 관리비가 산더미처럼 늘어나고 있어요. 자꾸 법령이 개정되는 거야. 법령이. 이게 이 기술인 협회들, 그죠? 뭐 기계 협회, 무슨 정보통신협회, 소방협회, 전기기사협회, 뭐 그런 협회가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이런 단체들이 국회를 로비를 하는 거야. 그죠? 로비를 해가지고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기계 유지 관리를 1년마다 해라. 그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1년마다 할 필요도 없고요. 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기계 유지 관리 점검을 받으려고 하면 보통 건물 하나당 140만 원이 들어가요. 그죠? 140만 1년에 140만 원이 들어가면 그걸 다 누가 내요? 세입자가 내는 거예요. 세입자가. 그죠? 세입자가 내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거 다 그 세입자에게 부담되고 세입자는 관리비가 비싸다고 다 나가겠죠? 자, 그런데다가요. 최근에 또 법령이 추가가 돼가지고 뭐 정보통신 유지 관리를 하라는 거야. 이것도 뭐 사람을 고용을 하는 거야. 그럼 사람을 하나 더 고용하면 관리비가 또 올라가겠죠? 그죠?